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냅니다.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어쩌면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계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라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엄마는 늘 제일 마지막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먼저 수저를 들고 나면 엄마는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고 국이 식지는 않았는지, 반찬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확인하신 뒤에야 조용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늦게 먹는 사람인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같이 안 먹어요? 어릴 때 한 번쯤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별로 배가 안 고프다. 그 말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원래 아이들처럼 배가 고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너부터 먹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반찬은 늘 비슷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가끔은 소시지나 제육볶음이 들어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다 보면 그 반찬들은 식탁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거 안 좋아해.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는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원, 친구, 공부. 집에 돌아오면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엄마가 언제 밥을 드셨는지, 무엇을 드셨는지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가 다 먹고 난 뒤에야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에서 엄마를 보았습니다.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지금 드세요?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놀란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그 대답을 저는 또 그대로 믿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밥이 좀 비싸졌더라. 그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짐을 싸는 동안 엄마는 자주 부엌에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고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셨습니다. 그날 저녁도 엄마는 가장 늦게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야 밥 한 끼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그때 문득 엄마가 왜 항상 마지막에 밥을 드셨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집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반찬도 없는 밥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드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드세요? 제가 묻자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먹고 남은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늦게 먹은 게 아니라 늘 저를 먼저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배고픔을 미뤄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수없이 보았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앉던 식탁,
식어있던 밥, 항상 부족하다던 입맛.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집에 가면 저는 일부러 수저를 늦게 듭니다. 엄마 먼저 드세요. 그 말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예전과는 다르게 들립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하루는 늘 새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엄마는 이미 부엌 불을 켜고 계셨습니다. 밥솥을 올리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 놓는 그 시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시간이 싫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하루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며 아침을 먹을 때 엄마는 늘 부엌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한 숟가락을 뜨고는 다시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하셨고 한 젓가락을 드신 뒤에는 또 가스불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식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앉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냄비 바닥에 남은 국, 반찬 접시, 가장자리에 남은 조각들. 엄마는 늘 그것들을 한데 모아 자신의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오래 반복되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흐릿합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보면 엄마는 늘 사진의 가장자리에 계십니다. 조금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누군가 뒤에 반쯤 가려진 모습. 지금 와서 보니 그 자리는 엄마가 평생 선택해온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거짓말을 잘하셨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그건 엄마 입에 안 맞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들은 모두 저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병원에 함께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연히 보게 된 메모장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녁을 못 먹었다. 아침은 커피로 대신. 그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하루를 버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왜 늘 마지막에 밥을 드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간표에는 엄마라는 칸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정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밥상이 차려지면 저는 일부러 기다립니다. 엄마가 수저를 들 때까지.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 시간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늦게 먹는다는 것은 배고픔을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내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먼저 권해도 엄마는 여전히 마지막에 앉으십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도 부모님이 식탁에서 가장 늦게 앉아 계신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늦은 한 끼에는 수십 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부모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